아들이 기침을 시작하자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여성은 자신이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의 행동에 여성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LA에 사는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남편 마일스를 만났을 때가 떠오르네요. 저는 그때 대형 항공사에서 스튜어디스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LA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었던 마일스는 제가 음료를 서빙할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감사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미국 내에 많은 승객을 만나봤지만 마일스같이 매너가 좋은 승객은 처음이었습니다. 비행이 끝나갈 무렵 마일스는 저에게 메모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엔 당신의 미소가 이 긴 비행을 특별하게 만들어줬습니다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그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통은 승객의 연락처를 받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진실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6개월 뒤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일스는 IT 기업의 임원이었는데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귀한 아들 크리스가 태어나고 나서는 제 의지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크리스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크리스는 별처럼 예쁜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마일스를 쏙 빼닮은 모습에 저는 매일 행복했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마일스는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항상 시간을 내서 우리 가족과 공원에 가거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크리스가 3살이 되던 해부터 우리 가족의 시련이 시작되었답니다. 크리스가 3살이 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는데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지만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며 숨을 쉬는 모습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응급실에 달려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천식 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고난이 시작되었답니다. 병원에서는 천식 진단을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결국 크리스는 소아천식 환자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매일 스테로이드 흡입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흡입기를 사용할 때마다 크리스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약을 쓰고 나면 무기력해지고 입맛도 없어하고 때로는 손도 덜덜 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 작은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 슬프고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아픈 게 제 탓인 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더 걱정됐던 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체육 활동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달리기만 해도 숨이 차서 힘들어했고 친구들과 놀다가도 갑자기 기침이 시작되면 활동을 멈춰야 했어요. 선생님께서 매번 크리스를 걱정하시면서 연락을 주실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답니다. 게다가 병원비도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LA의 유명한 병원들을 다니면서
최선의 치료법을 찾으려 했지만 매번 같은 답변뿐이었습니다. 흡입기와 약으로 증상을 관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고,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너무 비쌌고 매달 사야 하는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아이가 밤에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는 게 제일 무서웠답니다. 한밤중에 숨을 제대로 못 쉰다고 울면서 저를 붙잡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일스와 저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크리스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화들짝 놀라 일어나곤 했습니다. 남편은 더 좋은 병원을 찾아보겠다며 도시 곳곳의 병원들을 알아보았지만 늘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천식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그렇게 크리스는 초등학교에 가게 되었고 여전히 우리 가족은 천식과 싸우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달라질 것 같지 않은 날들이 계속되던 그때 우리 옆집으로 이사온 한 가족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가족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마침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는데 한국에서 온 가족이 인사를 왔더라고요. 김민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엄마와 우리 크리스와 같은 나이의 아들 준호, 그리고 남편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거실로 초대했습니다.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크리스가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한 일이라 재빨리 흡입기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때 민서 씨가 저를 따라와서는 혹시 천식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준호도 어렸을 때 심한 천식으로 고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준호를 보면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민서 씨는 자신의 아들도 4살 때부터 천식으로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병원들도 많이 다녔지만 결국 한국의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야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침 치료와 한약을 같이 병행하니 효과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반신반의했습니다. 침으로 천식을 치료하다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고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한약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걸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민서 씨는 준호의 옛날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늘 흡입기를 달고 살던 모습이 크리스와 너무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가 말하길 한국의 한방 치료는 단순히 증상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보다 의료비가 훨씬 저렴하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일스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한국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마일스도 의아해했지만 준호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민서 씨는 정말 친절하게도 한국의 유명한 한방병원을 소개해 주시고 직접 예약까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부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고 크리스의 방학에 맞춰 한국으로 가보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의 한국행이 결정되었어요.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준호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나니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답니다. 한국행을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비용이었습니다. 마일스의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크리스의 병원비를 겨우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예전에 일하던 항공사에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다행히 비행 스케줄 대신 공항 카운터에서 주 3일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스튜어디스로 일했던 경력을 인정해 주셔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일정이라 크리스의 학교 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었어요. 퇴근하고 나면 피곤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일스도 주말에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크리스를 돌봐주었습니다. 게다가 이웃의 민서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한국 병원에 직접 연락해서 저희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영어로 소통 가능한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찾아주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지낼 만한 숙소까지 추천해 주셨답니다. 크리스의 담임 선생님께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방학 동안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하니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반가워하시면서 천식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는 동안 민서 씨는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크리스에게는 한국 여행이 재미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로운 음식도 먹고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보자고 했더니 아이도 조금씩 기대하는 눈치였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고 다정한 건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으로 드디어 저와 아들의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남편은 직장을 나가야 해서 아쉽게도 같이 갈 수 없었습니다. 민서 씨가 추천해 주신 대로 한국 항공사의 직항 노선으로 예약했습니다. 짐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크리스의 약도 넉넉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이었고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크리스가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크리스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무언가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긴장하면서 탄 한국행 비행기는 저에게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예전에 승무원으로 일할 때는 몰랐던 감동을 승객의 입장에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있는 저희를 배려해 주시는 한국 승무원분들의 친절에 감동받았답니다. 우리 크리스가 지루해할까봐 아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색칠 공부책과 색연필을 선물로 주면서 아이를 위한 식사도 따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아이가 있는 가족을 배려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분이 먼저 다가오셔서 패밀리존으로 안내해 주셔서 오래 기다려야 할 줄 알았던 입국 심사가 정말 빨리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몰랐는데 공항에서부터 미국보다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에서 먼저 짐을 풀고 나서 저와 크리스는 민서 씨가 추천해준 한방병원이 있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미국에서는 지하철이 좋지 못해서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느낀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깨끗하고 편리했답니다.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한 좌석 문화가 인상 깊었어요. 크리스가 기침을 하자 앞자리 여성분께서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너무나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강남이라는 곳은 정말 높은 빌딩들로 가득해서 엄청 발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솔직히 굉장히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병원 분위기가 무척 따뜻했답니다. 소아과층은 마치 놀이터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벽에는 귀여운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고 작은 장난감과 책들도 비치되어 있어서 크리스도 좋아했습니다.
민서 씨가 미리 예약해준 덕분에 영어가 가능하신 한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봐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크리스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시더니 서양의학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천식이 단순히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력과 신체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치료는 침술과 한약을 병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한방병원 치료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신기한 경험이 되어갔어요. 매일 아침 병원에 가면 먼저 한의사 선생님께서 크리스의 상태를 살펴보셨어요. 혀도 보시고 맥도 짚어보시면서 그날의 컨디션을 체크하셨습니다. 침 치료는 하루에 15분 정도 했는데 신기하게도 크리스가 금세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울었는데 선생님께서 매번 용감한 기사님이 병마와 싸우는 거야라며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침을 맞는 동안에는 제가 옆에서 크리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한약은 시럽 형태로 만들어주셔서 먹이기 수월했습니다. 미국에서 먹던 스테로이드 약과는 달리 졸리거나 무기력해지지 않았고 입맛도 평소처럼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약이 크리스의 면역력을 높이고 호흡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병원 치료를 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크리스가 일어나자마자 엄마, 오늘은 기침이 안 나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침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편하게 잠든 모습에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호흡 운동도 배웠어요. 한의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특별한 호흡법이었는데 마치 명상하듯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방법이었습니다. 크리스는 이것을 장난감 풍선 부는 것처럼 재미있게 생각했어요. 식단 조절도 중요했답니다. 찬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도움이 많이 됐는데 삼계탕과 야채가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 둥글레차 같은 것들을 자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이었지만 크리스도 점점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역시 병원 비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 응급실에 가는 것만으로도 수백 달러가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2주 치료 비용이 그보다 적게 들었습니다. 저는 청구서를 받고는 너무 놀라서 이 비용이 정말 다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치료 효과는 훨씬 좋았어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매일매일 크리스의 상태가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숨쉬기 힘들어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기침도 많이 감소했고 무엇보다 흡입기를 사용하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남편 마일스도 크리스의 변화를 보며 정말 기뻐했어요. 퇴근 후 화상 통화를 할 때마다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좋은 소식을 전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해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간중간에 우리 두 사람은 한국 관광도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게다가 한식은 너무 맛있었고 길거리에서 파는 간식들도 정말 맛있어서 모든 게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식당에 가면 아이용 식기를 따로 준비해 주시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모두가 배려해 주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주간의 치료가 끝나갈 무렵 선생님께서는 앞으로의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귀국 후에도 꾸준히 한약을 복용하고 호흡 운동을 하면 증상이 계속 호전될 거라고 하셨죠. 정기적으로 화상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셨고 한약은 국제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치료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저는 이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크리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민과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크리스와 함께 한국에서 배운 호흡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나하나 챙겨줘야 했는데, 이제는 크리스가 먼저 엄마 운동할 시간이에요. 라고 말할 정도로 습관이 되었답니다. 한약은 한방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주셨어요. 3개월치씩 받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매일 꾸준히 먹였습니다. 가끔 크리스가 약 먹는 게 싫어서 오늘은 안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볼 때면 한국에서 치료받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빨리 낫자고 말해줬어요. 건강해지니 아이의 학교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체육 시간만 되면 선생님께서 크리스를 걱정하셨는데 이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축구부에도 들어갔답니다. 처음으로 운동을 즐기는 우리 아들을 보며 마일스와 저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밤에도 더 이상 숨쉬기 힘들어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매일 밤 흡입기를 준비해두고 잠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화상으로 한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도 크리스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특히 기뻤던 건 크리스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였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활기차게 일어나서 등교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난 후에도 숨이 차서 힘들어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도 크리스의 변화를 눈여겨보셨어요. 수업 시간에 더 집중을 잘하고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방과 후 과학 수업에서 발표도 했대요. 예전 같았으면 긴장하면 기침이 나와서 꿈도 못 꾸었을 일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다니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서 씨는 우리 가족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끔 크리스가 감기라도 걸리면 한국의 민간요법도 알려주었고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한약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보관하고 복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민서 씨의 아들 준호는 우리 크리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남편 마일스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일이 바빠도 크리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주말이면 아들과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도 타고 캠핑도 다닌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졌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증상이 있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심각하지 않고 금방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크리스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제는 한국 여행을 추억하면서 가끔 웃음도 났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웠던 여행이었는데 그게 우리 가족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한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꾸준히 관리하다 보니 이제는 천식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식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얼마 전에는 민서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그때 일을 이야기했어요. 민서 씨는 이웃사촌이라고 옆집에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될 줄 몰랐네요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따뜻함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어요. 최첨단 시설을 갖춘 현대 병원도 좋았지만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진 한의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전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특히 한의사 선생님들의 꼼꼼하고 친절한 진료 방식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천식 환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크리스 학교의 다른 학부모님이 자녀의 천식 때문에 고민하신다기에 한국 치료에 대해 이야기해드렸답니다. 그분도 곧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요즘 진지하게 한국 지사로의 발령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의 치료도 계속할 수 있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정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는 이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한의사 선생님과 화상 상담할 때 조금이라도 한국말을 하고 싶다면서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이제 완벽하게 말한답니다. 가끔 한국에서의 이주를 떠올리면 마치 꿈만 같아요. 하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크리스를 볼 때마다 그건 분명 기적 같은 현실이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저희처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매일 아침 크리스가 건강하게 웃으며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면 그때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한국행을 결정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제는 천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민서 씨, 가족과 한국의 의료진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라일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천식은 호흡기 질환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만성이 된 환자는 약으로는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부작용 때문에 어른이 된 후에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방병원에서는 천식을 단순한 호흡기 질환 치료가 아닌 전체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연히 옆집에 이사 온 한국 사람 덕분에 라일라 씨와 아들 크리스는 한국에서 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 가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